짠! 하하 죄송합니다. 네. 안구정화가 필요한가요? 네. 이쁜 사람들 나오다가 갑자기 저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는 사실은 걱정이 뭐 소비자들의 반응이 걱정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옷을 되게 열심히 어쨌든 만들었고 이쪽 세계는 이제 상품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레이지포트 룩북을 찍으러 왔어요. 근데 룩북의 결과물에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평가나 이런 이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열심히 다들 뭐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 항상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지는 않고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시작한다고 출사표를 아주 몇 개월 전에 오래전에 한번 던졌어요. 그 이름하여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 근데 이제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을 한다고 그 유튜브에서 공표를 했을 때는 저희가 뭐 컨셉이라든가 비주얼적인 걸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상한 거 할까봐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댓글로. 근데 이제 비로소 저희가 어떤 옷을 만들고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 건지 이제 룩북 촬영을 하러 왔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편을 통해서 진짜로 비주얼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 두 형제가 뭐를 그동안 이렇게 끙끙대면서 준비를 했을까 라는 거를 딱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 처음에 이제 그 일종의 출사표를 던지는 그 방송에 되게 오래됐어요, 벌써. 거기에 처음에 저희가 약간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여드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 업계에서 이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서 한국에 전개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되게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거기에서 오는 뭐 쉽게 말하면 현타 같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장단이 있는 거지만 내가 만든 브랜드, 내 브랜드가 아니면 뭔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과 그게 내 의지랑 또 별개로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소, 그러니까 사업적인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쌓은 경력에 비해서 사실은 뭔가 축적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게 뭔가 한 업을 15년 이상 하면 그래도 뭐 사람들이 다 좀 뭐 인정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고, 물론 우리가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만든 뭔가 이름과 어떤 형체가 있으면 이게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쌓였을 거란 말이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게 그냥 뭔가 그냥 찾아보면 쫙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쌓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거를 하자, 우리 입맛으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진지하게 한번 보여주자, 만들어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제일 많이 되는 게 탐스, 캐나다 구스. 왜냐면 그 두 개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알거든. 근데 나머지 원래 근데 그 두 개 말고 뭐 브룩스 러닝도 했었고,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의 퍼스널 브랜드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구축이 돼가는 와중이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스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 신발 사장 하면은 이제 알았어. 사실은 사업가로서 또는 이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그럼 아이덴티티는 뭐냐, 우리 페르소나는 뭐냐, 그냥 브랜드 피커였어. 계속 뭐 하는 사람, 어떤 회사의 대표, 또 어떤 브랜드의 대표가 없는 거죠. 좋은 걸 보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긴 하죠. 그게 이제 증명이 됐었고. 근데 그걸 뭔가 만들어냈어, 창조해냈어. 스티지 브라더스도 바지 사장 하면 어떤 회사, 뭐 신발 사장 하면 어떤 브랜드라는 브랜딩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게 없으니까. 다 이제 수입만 했었으니까. 저는 좀 되긴 했었죠. 인정. 이게 유니페어는 어쨌든 유니페어라는 엄브렐러 브랜드가 있고, 그 안에서의 그 편집의 형태로 브랜드를 잘 소개해 왔기 때문에 유니페어라는 게, 사실은 유니페어라는 게 저희 브랜드예요. 그죠? 저희를 대변할 수 있는 브랜드는 된 건데, 아까 얘기할 때 뭐 탐스를 소개했어, 캐나다 구스를 소개했어 라는 건 알지만 코넥스 솔루션 대표라고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모르지. 그러니까 소개한 브랜드를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일을 한 회사지,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이 앞장서져 있고 이 뒤에 이런 애들이 수입한 탐스가 아니잖아요.
그런 브랜딩을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브랜드가 필요했던 거죠. 저번에도 K-팝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가수만 유명했지 기획사는 유명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수들을 데리고 있는 어디가 했어. 사실은 기획사가 기획사 브랜딩이 되잖아요.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그런 거지. 아, 기획사 브랜딩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수입을 계속 우리가 수입을 안 할 건 아니야. 또 할 거 아니야. 좋은 브랜드가 있으면 피킹을 해서 소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거지. 사실 어떤 브랜드, 어페럴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는 이 디자이너 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페르소나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형태의 브랜드가 있고, 또는 예를 들면 정말 시장을 바라보고 소비자를 위해서 기획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디렉터의 페르소나가 투영된다기보다는 소비자 입맛에 맞춘 옷을 만들겠죠.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저희가 만드는 형태의 브랜드는 그거랑은 조금 상관이 없고, 그냥 저희가 두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아하고 저희가 자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녹아들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이즈포트 스포팅 클럽이라는 형태의 브랜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발 사장, 바지 사장 그 잡채? 네. 저희가 살아오면서 좋아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즐겨왔던 것들의 새로운 투영? 그게 이제 총 집합으로 막 이제 저희가 혼합해서 짜잔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저렇게 이거를 다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괜찮아. 이걸 하면서 근데 저는 진짜 되게 좀 마음이 놓이는 느낌? 오히려. 이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구나. 사실 이거는 우리 거니까 우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를 잘 이제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거의 요소를 다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 어떤 분들이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보면은 한국에서 자란, 미국의 영향을 받은 90년대를 유년기 가장 이제 센시티브한 시절을 90년대로 보낸 사람들이 이제 만든 브랜드랑 옷이랑 물건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문화적인 게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관점으로 보는 미국, 그리고 뭐 어떤 남성복, 또 스포츠,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기억이 정말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은 난 너무 우리 세계가 탄생을 한 거야. 우주가 새롭게 그 타임머신을 타고서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동시대에 짠 하고 다시 다 재현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되게 지금 공간이 생겨야 이게 이제 진짜 우주가 하나가 딱 보여지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나는 이거를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을 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니까 이제 이번 시즌에는 그걸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막 일을 하면은 사실 즐거움 자체지 뭐. 이거는 어쨌든 업에서 쌓인 경력만큼 이거는 이제 메이킹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저희가 다 많이 써봤으니까 수많은 장르의 옷들을 다 실제로 입어보고 사고 모으고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좋은 점은 극대화시키고 나쁜 점은 보완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똑같이 보이는 블레이저고 똑같이 보이는 옥스포드고 똑같이 보이는 마운틴파크하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옷이 하는 것들을 이제 메이킹에 넣은 것은 그것은 중년의 포인트인 거고, 경험을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완성도를 높인 거죠.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 더 잘 맞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는 어렸을 때는 힙합을 입고 지금의 스트리트웨어를 입고 저희도 20대 초반을 보냈죠. 근데 둘 다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 나는 이런 멋있는 수트나 블레이저를 입고 타이도 하고 멋있는 구두도 신는 그런 성인이 된다는, 사회인이 된다는 그런 약간 로망 같은 것도 분명히 그때도 마음 안에 있었으니까, 그때 봤던 내가 입고 싶은 옷들, 내가 입어야 되는 그 워드로브가 이 브랜드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컬렉션의 레인지가 되게 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 장르를 이해를 못하거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접근이 어렵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레지포트 스포팅 클럽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아메리칸 트래디셔널 웨어잖아요. 이 장르가 명확하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아마 계속 나오는 레지포트 스포팅 클럽 옷들은 계속 시즌마다 계속 싸서 쌓으시면 다 합쳐질걸? 비슷비슷한 룩이 계속 나온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수의 옷으로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한? 이게 크로스오버가 되게 좋아요. 이게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아이비룩이나 아메리칸 캐주얼의 장점이 뭐냐, 아이템 간 호환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저희 입으로 저희를 홍보를 하라, 칭찬을 하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레지포트 스포팅 클럽에서 저희가 제일 신경 쓴 거는 어쨌든 간에 퀄리티입니다. 저희가 사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건데 우리가 못 입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못 입을 걸 소비자한테 파는 거는 전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자체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스탠다드에 맞춰서 최대한 품질을 유지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탠다드가 높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소비자분들이 사용하는데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되게 그 퀄리티에서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데님이면 데님, 치노면 치노, 옥스퍼드 셔츠면 셔츠, 블레이저면 블레이저, 그것만 만드는 전문 브랜드 못지않은 완성도의 제품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거를 우리는 레지포트는 뭐 퀄리티 우선입니다, 저 품질 좋은 옷을 만들어요, 이게 셀링 포인트가 아니라는 게 나는 더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의 감성을 얼마나 잘 얹어주느냐는 거지. 그리고 그 감성을 얼마나 소비자분들이 픽을 잘 해주시느냐. 오래 좀 입어보시고 역시 옷 잘 만드네 이 형제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딱 이거예요. 빈티지샵 몇 년 후에 레지포트 스포팅 클럽 옷이 빈티지샵에 걸려 있어. 그러면 그게 장사가 돼야 돼. 그리고 빈티지샵 오너들이 저희 옷을 되게 기쁘게 사입을 할 수 있는 옷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빈티지샵이 그러니까 세컨핸즈 마켓에서 돌아다닌다는 거는 이게 브랜드가 어느 정도 위상이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센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가 입혀지고 나서 버려지고 그냥 소각되고 묻힐 것이냐, 아니면 이게 되팔리면서 세컨 라이프를 얻을 것이냐는 이 브랜드의 위상, 브랜드의 감성, 그 다음에 퀄리티라고 보거든요. 저 레지포트가 지향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세컨핸드 마켓에서 거래될 수 있는 옷, 빈티지로 팔릴 수 있는 옷.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결국에는 그냥 한국에서 나온 랄프 로렌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 하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 나가면 결국에는 그 완성된 세계관은 그 브랜드에 가장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레지포트 스포팅 클럽 같은 형태의 브랜드는 시장의 니즈를 보고 만들어진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이런 게 좋으니까 한번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사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어. 더 가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얘기를 계속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지치지 않고.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갑자기 빵 터져갖고 막 인구의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입고 다니고 막 그런 패션 업계지에 이 브랜드 뭐 작년에 몇 억 했네, 뭐 어디 뭐 투자를 받네, 몇 억 가치를 뭐 인정받았네, 그 다음에 뭐 어디 엑시트를 할 거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개념보다는 저희는 되게 긴 호흡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분들한테 계속 발신할 거거든요. 그거 되게 오래 할 것 같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 근데 그게 결국은 축적이 되고 쌓여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진짜 바보 같은 놈들,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얘기죠. 근데 저는 패션업은,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드디어 이제 제가 패션이라는 얘기를 입에 올리는데, 어페럴업 말고 패션업은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브랜드라고 부르면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해. 또는 뭐 패션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옷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역할이지. 파는 거지 그냥. 그냥 비즈니스 종류의 하나지. 패션은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꿈? 아니면은 뭐 어떤 디렉터들의 그 희망?
보여주고 싶은 거. 우리 세계가 세계가 표현이 돼야지. 그 패션이란 단어는 우리가 하는 거랑 약간 좀 차이는 있다고. 아니 근데 저는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은 패션에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패션이라는 거가 있다고 봅니다. 패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레이지포트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물론 성공의 기준을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레이지포트가 하루아침에 배부를 브랜드는 아니야, 절대로. 그렇다고 저희가 되게 유복하고 돈이 많고 자본이 많은 회사라서 진짜 뭐 디렉터의 반 취미처럼 하는 거면은 괜찮은데, 저희는 실제로 없는 리소스를 짜내서 만들어서 또 적어도 비용 회수 정도는 돼야 또 다음 시즌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적인 측면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뭐 조바심도 나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러면서 해나가야겠죠. 이번 편은 그냥 저희가 어떤 거를 준비해서 어디까지 왔는 거를, 저희 형제 스토리를 그냥 좀 담담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좀 응원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되게 밝고 되게 에너제틱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 디렉터로서의 그런 뭐 책임감과 뭐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인 감정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보시는 그 뭐 구독자분들한테 약간 더 예의인 것 같기도 하고. 자신 있어요? 보여줄 건 자신 있어. 팔릴지는 모르겠고. 보여줄 건 아직도 많아.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오히려 불안감이 잘 안 들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네, 좋아요. 저희가 이제 곧 11월 초부터 유니페어에서 팝업 스토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어 보셔야 되잖아요. 네, 제품 보셔야 되니까 11월 초에 그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지가 나갈 거고요. 그때 이제 유니페어로 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하러 가시죠. 네, 가시죠. Let's go. 네. 가? 또 이렇게 그냥 가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유.